안녕하세요. 오늘은 19세기 실내 건축 디자인을 주름 잡았던 건축가 중에 한 명인 미국 건축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19세기 초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오신 외할아버지네 가족이 모여 살던 위스콘신주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는 얼마나 시골이었냐 하면은 원주민이었던 인디언들이 근처에 살고 있을 정도였다고 하네요. 시간이 흘러서 20세기가 되면서 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근처 메디슨의 위스콘신대 토목과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성공의 도시, 번창하는 도시 시카고로 떠납니다. 라이트는 시카고에서 건축을 배우면서 루이스 설리번의 건축 사무실에서 일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일을 하면서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루이스 설리번은 조금 뒤에 이제 배울 텐데요. 또 루이스 설리번도 기대해 주세요. 자,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조금 알고 넘어갔으면 해서 준비했습니다. 이때는 1920년대인데 이때는 국제주의 양식이 발달했던 시기입니다. 국제주의 양식이란 1937년 필립 존슨이 국제 모던 건축계를 통해서 확립한 건축 용어인데요. 뭘 확립했냐면 규격화된 철근 콘크리트와 유리를 주 재료로 사용한 양식을 우리 앞으로 이렇게 말하자. 그러면서 그것들은 실용적인 기능을 중시하면서 재료, 그리고 건축 구조의 합리적인 적용, 그리고 각각의 민족적, 지역적 차이를 없애고, 그러니까 건물이 어느 곳에 세워져도 적합한 현대인의 합리적 정신의 그 기초를 두고 있는 건축 양식을 말합니다. 뒤쪽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고요. 아무튼 신기술 공법의 찬양과 단순할수록 더 좋다, 장식은 무의미하다, 모든 것은 표준화시키고 모듈화시켜야 한다, 이랬던 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근대 건축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르꼬르비제가 주장하던 모더니즘 건축의 특징이 크게 한몫하고 있었고요. 또 그와 친분이 있던 미국으로 망명한 그로피우스 그리고 미스 반데로에와 같은 유럽 출신의 건축가들이 주도하면서 이러한 경향을 띠게 됐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건축가, 그런 사람이라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알아볼 건축 디자이너는 낙수장을 설계한 미국 건축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건축 문화사의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입니다. 그는 1867년에 태어나서 1959년에 생을 마감하기까지 총 1141개의 작품을 디자인했다고 하는데요. 현재까지 남아있는 것만도 약 400점에 이른다고 합니다. 건물이 남아있는 게 400개, 돌아가신 지 1958년에 돌아가셨는데, 자, 물론 꼭 많이 했다고 해서 위대한 건축가는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건축물들은 오랜 시간 유행과 스타일이 변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적용하면서 같이 함께 변화되어 갔는데요. 그 시대의 감성과 문화를 조성하기에 부족함이 전혀 없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나는 인간의 거주 공간은 무엇보다 자연과의 교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처럼 건축 작업에 임함에 있어서 인간이 거주하는 공간에 대해 무엇보다도 자연과의 교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건축은 전통과 지역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여겼던 그였는데요. 그래서 일찍부터 미국 정서를 대표하는 자연 친화적 건축가가 되기로 합니다. 뭐 당연한 생각 아닌가요? 라고 하시겠지만 건축을 통해서
원래 자연과는 다른 인위적인 공간이 생기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생각만큼 그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더군다나 이 당시 건축의 주재료는 국제주의 양식을 표방하는 콘크리트였으니까 말입니다. 그 사례를 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구겐하임 미술관입니다. 라이트는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달팽이처럼 생긴 구겐하임 미술관을 자연, 인공, 그리고 사람이 하나가 되기를 원해서 만들어진 그런 전시 공간입니다. 이 건물에는 계단이 없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쭉 꼭대기까지 올라간 뒤에 슬로프, 그러니까 경사로를 따라서 내려오면서 미술 작품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고 계신 사진처럼 이렇게 빙빙 돌면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즉 평평한 곳에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짝 경사진 곳에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것이죠. 사실 이 건물을 짓기 전에 이 슬로프 원형 달팽이 공간을 샌프란시스코의 골동품점으로 했었습니다. 규모는 이 건물의 한 4분의 1 정도. 어쨌든 이런 특징을 이런 전시 공간에 그림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림이 우선 똑바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살짝 기우뚱해 있는 거여서 이렇게 봐야 되나? 혹은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보는 게 맞는지.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 말이 굉장히 지금까지도 많고요. 또 우리나라에도 그런 곳이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 자하 하디드가 설계한 동대문 DDP입니다. 동대문 DDP 그 산림관에서 쭉 내려오다 보면 그 경사진 길에 가끔 미술 전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가운데 공간에 부스를 놓고 부스 전시를 하는데요. 거기도 이렇게 경사진 비탈길이다 보니까 거기에 전시할 때 전시 업체들이 많이 애를 먹는다고 해요. 어쨌든 이런 특징 자체가 지금까지도 예술가들의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반면에 또 그 건축적 특성 자체가 매우 생소해서 관람객들은 작품을 즐기기에 적절하지 않다, 괜찮다, 뭐 다양한 이유였겠죠. 그러나 어쨌든 라이트는 이 미술관으로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전시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의지를 불태웠고요. 현재는 뉴욕을 방문하면 꼭 가봐야 할 건축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홀리옥 하우스라고 불리우는 주택입니다. 홀리옥은 접시꽃 이름인데요. 이 건축을 의뢰했던 재벌의 상속녀가 이 꽃을 너무 좋아해서 집안 곳곳에 접시꽃 모양으로 장식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다고 해요. 이 건물은 캘리포니아 중에 라이트가 지었던 두 번째 집인데요. 기존에 그가 대평원의 프레리 양식으로 많이 지었었는데 그때 지었던 프레리 양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그러면서 계속 발전되었고요. 서부 개척 시대에 적합한 양식을 개발해서 이를 현실에 적용시킨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강한 태양빛을 막기 위해서 외부로는 창을 적게 내고요. 중정, 가운데 마당으로 향하는 곳에 벽과 창을 많이 낸 것이 특징이고, 그 다음에 벽을 두껍게 콘크리트 벽을 쌓아서 집안의 실내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막은 것도 특징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한여름에 온도가 40도까지 외부 온도가 40도까지 올라가면서 굉장히 건조한 날씨를 나타내거든요. 옆으로 가면 사막주인 애리조나주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주의 어디냐에 따라서 한여름이 굉장히 더워질 수 있는데 이곳은 그렇게 굉장히 더웠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구조로 만들었는데, 우리 이 구조 어디서 보셨죠? 네, 맞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이렇게 외부로 창을 내지 않았습니다. 외부로 창을 내지 않았던 이유는 적의 침입, 잦은 침입으로부터 막으려고, 그리고 내부에 이렇게 오픈된 계구부를 많이 두었다.
또 로마 시대 때 도무스, 귀족들이 살았던 집 도무스 또는 별장이었던 빌라 이런 것들이 이렇게 기둥 10줄을 가지고 내부로 향하는 마당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서 차용을 해서 부잣집이니까 그렇게 계획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프레리 주택입니다. 글을 유명세에 올려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작품인데요. 미국의 전통 양식과 초원지대의 감성을 살린 프레리 주택 시리즈가 있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이 프레리 양식의 특징은 당시는 어떻게 해서든지 남들보다 조금 높고 뾰족한 지붕을 가진 전형적인 미국 양식이 주류를 이루었었는데 이 주류를 이루었던 미국 양식을 좀 탈피하고 중서부 대평원에 어울리는 납작하고 펼쳐진 그런 모양, 그래서 대지에 어울리는, 그래서 땅을 살포시 덮는 듯한 긴 처마를 가진 주택 양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수평성, 수평적인 선이 매우 강조된 긴 처마, 캐노피, 창, 지붕, 담장, 벽돌 모든 것들이 약간 나지막하면서 수평적인 그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가 강조했던 실내 공간과 외부 자연 공간과의 개방성이 매우 돋보이는 그런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유소니아 양식인데요. 제이콥스 하우스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은. 그래서 이것은 프레리 양식만큼이나 유명한 양식인데요. 유소니아 양식이란 미국식 민주주의와 인간의 진정한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적당한 크기의 효율적인 공간 사용, 그래서 저렴한 건축비를 특징으로 하는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을 위한 주택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미국에 대공황이 왔을 때, 우리로 치면 IMF 같은 거죠. 엄청난 불황이 왔을 때 미국의 거대한 경제 정치에서 벗어나서 인간적인 주거 환경을 찾는데 이바지했던 그런 큰 의미가 있는 양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제이콥스 하우스는 유소니아 양식의 대표적인 건물인데요. 내부에 나무, 돌, 벽돌, 지금 사진에 보고 계신 것처럼 이처럼 자연 소재하고 그 다음에 글라스 커튼 이것을 사용을 해서 집 주변의 자연 경관과 집이 잘 어우러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다이닝 룸과 부엌을 오픈 배열을 해서 이렇게 지금의 현대 공간에 오픈된 주방 이렇게 보여준 그런 것의 모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유소니아 양식의 집을 140채 이상 지었다고 하니까요. 이걸로 돈은 꽤 많이 버셨을 것 같네요. 그쵸? 자, 다음은 유니티 템플이라는 교회 예배당입니다. 당시 교회를 지을 때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그렇게 하는데 높은 첨탑이 필수적이었는데요. 이러한 관습을 무시하고 첨탑이 없는 교회를 지었습니다. 물론 당시 담임 목사님의 진보적인 종교적 아이디어를 표현한 건물 디자인 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의뢰인과 건축가, 디자이너가 잘 결합이 돼서 이러한 혁신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첨탑을 대신해서 콘크리트를 사용해서 지금 오른쪽 사진에 보고 계신 것처럼 정방형의 실내 공간을 만들고요. 그 위에 사각형의 채광청이 쫙 나열된 그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라이트는 이 교회를 만들고 나서 보석 상자에 비유하면서 아주 특별한 애정을 가졌다고 합니다. 어쨌든 위에서 이 빛이 쫙 내려찌면 각각의 창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빛이 마치 보석 상자처럼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낙수장을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나이 먹는 것이 인생 무상이로다. 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환갑을 막 넘겼을 즈음에 미국의 현대미술관에서 건축가들을 초대한 초대 작품전이 열립니다. 그런데 이 협회에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나이 먹었다는 이유로 제외를 시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나이 먹었으니 좀 은퇴해라. 뒷방으로 밀려난 거죠. 어떤 분야보다도 자존심이 강하고 창의력이 넘치는 건축 분야이다 보니까 시대적 상황이 새로운 기법을 존중해 주는 시기였고, 그러다 보니 젊은 신진 건축가들이 많이 전시를 시키려고 했나 봅니다. 그래서 피치 못하게 퇴물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1920년부터 세계 건축의 흐름은 신기술과 신공법의 찬양, 그리고 단순할수록 좋은 디자인, 장식은 무의미하다, 그리고 표준화, 모듈러 이런 것들이 이제 유럽에서부터 펼쳐나와서 미국까지, 유럽에 있던 건축가들이 미국으로 도미하면서 미국까지도 이 건축 양식이 대세를 이루고 있었던 터입니다. 그리고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월터 그로피우스, 미스 반데로에가 국제주의 양식과 모더니즘을 세계에 널리 알리게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뒷방으로 밀려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입지가 좁아진 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자신의 태어난 고향인 위스콘신주 텔리에신에 가서 작은 건축학교를 설립합니다. 기숙학교로요. 그래서 건축의 배움에 목말라 하던 젊은이들, 그리고 한때 미국 최고의 많은 건물을 지었던 잘 나가던 건축가니까 그 밑에서 배우려고 젊은이들이 몰려듭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자신의 사상과 건축 철학을 계속 이어나가게 됩니다. 건축을 오래 하려면 무조건 젊어야 한다. 니네도 젊었을 때 빨리빨리 많은 거 만들어 놔라. 그리고 야외 수업에 나가서는 자연과 하나 되는 공간이 너는 뭐라고 생각하냐? 꼭 야외 수업 나와서 이런 분위기 깨시더라. 정말. 그런데 그때 학생 중에 에드가 카우프만 주니어가 있었습니다. 그럼 에드가 카우프만 주니어니까 에드가 카우프만이 누구냐? 그러니까 그 아버지였던 에드가 카우프만은 바로 미국 백화점 갑부였었습니다. 그래서 너 그 아버지 뭐 하시노? 저 그 아버지 백화점 찌끔 몇 개 갖고 계신데요. 뭐라고? 그래서 노년에 한미천 잡아야 하겠는데 하면서 이제 에드가 카우프만을 만납니다. 이것이 단순한 학부모와 선생님의 만남이 아닌 20세기 최고의 걸작을 만들어낸 최고의 건축가와 최고 갑부의 역사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이 양반이 진짜 잘하긴 하는 걸까? 의심의 눈초리로 지금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를 바라보고 있죠.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노년의 한미천 잡아서 후손들에게 주고 싶어 하는 눈빛이고요. 농담이었습니다. 아무튼 카우프만은 숲이 울창한 계곡에 가족을 위한 주말 별장 설계를 라이트에게 의뢰하게 됩니다. 돈 걱정하지 말고 최고로 지어주십시오. 결정했어. 딱 보자마자 아이디어가 팍팍 떠올랐어. 하지만 근사한 집에서 멋진 폭포를 감상할 거라고 상상했던 카우프만이 받아본 설계안은 폭포 위에 자리 잡아 자연과 동화되어 본연의 인간으로 머무는 공간을 제안받게 됩니다. 즉 자연을 지배하는 것에서 자연과 함께하는 집을 계획한 것이죠. 누가요? 모름지기 사람은 자연에서 왔다가 자연으로 가는 법. 나는 자연과 함께하는 공간을 만드는 사람이라우. 라이트는 집이라면 외부와 차단되어서 안락한 공간이라는 당시의 통념을 깨고 자연을 집 안으로 끌어들여서 사용자가 자연의 일부가 되게 만드는 세계 건축사의 큰 획을 이렇게 긋게 됩니다. 이게 집이야?
다리지. 나 속았다. 벽돌 살 돈이 없는지 여기 돌을 주워서 집을 만들라네. 이렇게 만들다가 무너지면 내 인생 책임질란가? 저 노친네 정말. 경사가 가파른 계곡의 모습은 그대로 살려서 바위와 나무를 원래 형태로 살리고 돌과 목재를 주변에서 그대로 가져다가 쓰면서 현대식 공법은 꼭 필요한 만큼만 도입해서 자연 친화적인 건축을 지어 나갑니다. 당시에 유행했던 신공법인 캔틸레버 구조. 이 구조를 실현하기 위해서 토목기사와 엄청 싸우고요. 또 처음 예산했던 공사비의 4배가 더 드는 그런 공사비를 청구하면서 의뢰인이었던 에드가 카우프먼하고도 계속 마찰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여곡절 속에 그토록 의뢰인이 바라던 게 아닌 이 프랭크 로이드가 바라던 자연과 인간이 하나 되는 공간이 완성하게 됩니다. 이처럼 그가 말년에 혼신의 열정을 기울인 결과 당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아름다운 이 집이 계곡 위에 완성이 되었고요. 건축이기 전에 건축 형식으로 표현된 자연을 찬미하는 한편의 모더니즘 근대 시였습니다. 그리고 건축사적 의미에서 기능주의를 거부한 전통의 승리이자 모더니즘 양식이 어떻게 하면 자연과 잘 조화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건축으로 재해석되어서 표현될 수 있는지를 절실하게 보여주는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진에서는 안 보이는데요. 조금 이따 동영상에서 보실 텐데 내부에 큰 바위가 있으면 그대로 살려서 내부를 마감했고요. 이 바닥에 사용된 돌들은 주변에서 가져다가 사용된 돌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던 나무는 잘라내지 않고 이렇게 나무를 피해서 천정 보호라고 해야 되나요? 캐노피를 이렇게 만든 사례도 자연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집에 물이 조금 샌다는 점, 그 당시에 이제 방수 기술이 조금 부족했겠죠. 그리고 폭포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서 얼마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별장이라는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도 지금은 아무도 살고 있지 않지만 연간 15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아오는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하는 건축물 책자에도 나오고요. 근대 건축의 또 다른 효시를 만든 건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드가 카우프만은 여기서 도저히 잠을 못 자서 이 건물 바로 위에다가 별장을 하나 더 짓게 됩니다. 동영상에서 보시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유명한 영화 배우죠.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 유명한 커플도 이렇게 눈이 온 날 깜짝 이곳을 방문할 정도로 미국 국민도 매우 가보고 싶어 하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자,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건축의 특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이 거주하는 공간에 대해 무엇보다 자연과의 교감이 중요하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뿐만 아니라 많은 건축가들이 이런 자신의 건축 철학은 이렇다라고 많이들 비슷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현하기가 그만큼 쉽지 않은 것이죠. 두 번째로는 건축은 전통과 지역성을 반영해야 한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미국 정서를 대표하는 친환경 건축가로 이름을 날렸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친환경,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오가닉, 유기적, 그래서 유기적 그러면 이렇게 유선형의 건축물로 착각하고 계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유기적이라는 단어가 이제 친환경, 유기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유선형의 건물이 아니라 유기적인 건물, 그러면 이렇게 유기농을 생각하셔서 오가닉, 그래서 친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미국 건축의 아버지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